착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 웹툰을 하면 고소득자가 될 수 있구나. 웹툰 작가라는 직업은 사실 대한민국에 이게 존재는 하고 있나? 이제 휴재를 하고 싶으면 100화를 연재하면은 휴재 시켜주겠다. 그거 보고 싶으면 불법 사이트 있어. 글로 가서 봐. 괜히 돈 주고 오지 마. 이래. 난 그랬다니까 진짜. 이제 웹툰 작가 돈 잘 번다 이게 그 무슨 연봉 1억 뭐 이런 소리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예능 안에서 뭐 이런 데서 노출되는 미디어 안에서만 보는 작가님들을 보고 착각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아, 웹툰을 하면 고소득자가 될 수 있구나. 대형 포털 자체가 한정돼 있고 플랫폼도 한정돼 있고. 이제 저도 당장 이제 연재를 할 때는 한 월에 한 200 정도는 벌었었는데, 이제 연재가 끝나니까 수익이 없고 완전히 이제 복지 풀테스트가 된 거예요. 수익 0원 되고. 저도 사실 2017년부터 생활 이걸 해가면서 지금 뭐 수익이라는 걸 갖다 배분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원고료, 선인세 이런 부분들도 오히려 미지급된 그런 경우도 막 굉장히 많았고. 작가들 간의 수익 편차도 굉장히 크고 작품마다 수익 편차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작가들 사이에서는 뭐 농담으로 뭐 치킨값도 안 나온다는 그 수익이 인세가 치킨값 정도, 그러니까 농담처럼 하는데 농담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전업 작가를 지인에게 추천한다는 건 뭐 원수죠. 원수 진짜. 전생의 원수. 저만 해도 첫 작품 자체가 플랫폼이 원하는 작품을 했어요. 저는 이제 제가 원하는 작품을 넣었는데, 아, 작가님 이제 그림은 마음에 드는데 저희가 좋은 그 스토리나 뭐 글이 있으니 이거를 웹툰화 시켜보지 않겠냐 해서 현실을 타협하고 들어갔고, 사실 요즘 유행하는 그 로맨스 판타지나 판타지물에 작화가 맞지 않는다거나 그런 성향을 띠지 않는 작가님들은 차기작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죠. 조금이라도 그림이 좀 만약에 부족하다거나 하면은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꿈을 포기하죠. 왜냐면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는 계속 반려가 되다 보니까 뭐 딱히 그 반려의 이유도 정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우리 플랫폼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 반려 기간에는 정해진 기간도 없어요. 그래서 샘플비 같은 것도 없으니까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무일푼으로 일을 해줘야 되고, 심할 때는 막 3편을 무조건 그려내야 된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장담이 없잖아요. 무슨 돈을 준다는 장담도 없고 거기서 지원비도 없고. 작가가 나가서 떨어지기 전에는 자기네들이 굳이 작가님이랑 그냥 못하겠어요 이런 책임질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네 작가님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돈은 지급을 안 하고. 그쪽은 손해가 전혀 아니잖아요. 계약서 작성한 것도 없고 작가 보호가 전혀 안 이루어져요. 지금 차기작 제작 과정에서도. 메인 작가님이 밑그림을 그려줘 주시면은 제가 밑색을 이제 기본적인 색을 깔고 뒤에 명암이랑 호보정을 하시는 분이 받아서 이어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하고 있어요. 밑색, 명암, 보정, 배경 배치, 뭐 각색 보조 이렇게 해봤는데, 진짜 확실히 푸는 계약서는 어시는 없고, 계약서가 있긴 해야 되니까 이제 원래 막 이렇게 대충 적당히 썼는데 그냥 서로에 대한 신뢰를 한 거지 사실 법적 효력을 기대하고 쓴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게 불합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돈은 너 일한 만큼 줄 거야. 페이지당 몇천 원 준다. 돈을 많이 받지 못하면 제 탓이 되는 거죠. 네가 일을 많이 못했으니까 넌 많이 못 가져가는 거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인 교통비라든지 이런 지원은 없었고. 한 작품만 해서는 수익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 작품을 해야 되는데, 이 메인 작가님께서 이제 스케줄 관리를 잘 못하시면 이제 같이 꼬여서 같이 밤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분의 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페이가 적은 부분이나 이제 작업이 이게 이렇게 막 스케줄 관리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이게 네, 사정을 아니까 이게 또 뭐라고 하기 그런 거예요. 이 작품이 주간 연재고 작업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플랫폼이 원하는 기준과 퀄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원하는 시간 안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를 고용하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의 고용 안전은 플랫폼이 보장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메인 작가 입장에서도 내 밑에 자꾸 책임져야 할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돼야 되는 거고 고용주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메인 작가도 이렇게 못 버는데 보조 작가가 더 벌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적어지는 것 같아요. 플랫폼이 원하는 퀄리티라던가 그런 걸 맞추려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하루 10시간? 보통 마감이 가까워지면 18시간에서 48시간까지 못 자고 일해본 적 있어요. 제 아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병 날 것 같으니까 PD한테 휴재 요청을 했는데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휴재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또 이제 저 최근에 그림 작가로 이제 계약서를 받았던 게 네이버 들어간 작품이었는데 네이버가 휴재 싫어한다고 이제 휴재를 하고 싶으면 100화를 연재하면은 휴재 시켜주겠다 이런 계약서를 주는 거예요. 플랫폼 측에서 제시를 하는 거죠. 뭐 이 타이밍에 휴재를 할 수 있다 미리. 차기작 심사를 할 때 그 휴재율도 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이제 휴재를 한 건데 휴재를 했을 땐 이미 몸이 망가지고 갑작스러운 휴재 공지는 무조건 작가의 개인 사정으로 올라가요. 이게 설령 플랫폼이 실수로 업로드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공지는 따로 나가지 않아요. 독자들은 작가가 휴재 또 하는 이게 뭐 지각쟁이냐 뭐 약간 이런 식의 인식이 되기 때문에 작가님들은 뭐 정당한 사유가 있던 없던 휴재를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웹툰 계약서라는 게 사실은 그 회사에 자기네들이 알아서 만드는 그런 좀 주먹구구식 그 계약서고 뭐 큰 내용도 없고 그 처음에 계약하러 갔을 때 이거 중압감이라고 해야 되지? 거기에 이제 대표이사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그 약간 임원들이 그냥 쫙 앉아요. 나도 작가 출신인데 너희들 다 이해한다. 우리 때는 다 너무 힘들게 일했다. 너희들도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약을 추려나가요. 경력이 얼마 안 되는 작가들은 그런 것들이 보면 중압감을 받거든요. 뭐 얼떨결에 계약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출간제를 해줬네. 내 작품을 이렇게 봐줘갖고 너무 고마워. 아, 무조건 여기랑 해야지 하고 딱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정비와 표지비는 출판사에서 당연히 투자해야 되는 사업비인데 저희가 교정해드렸으니까 교정비 가져갈게요. 표지해드렸으니까 표지비 가져갈게요. 그래갖고 결국 정산받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 업로드 이후 이걸 지급이라고 해서 업로드가 된 달, 그 다음 달에 지급을 받아요. 나는 이미 일을 6개월 이상 하고 있었는데 연재는 이제 7개월 뒤에 한다. 그러면 저의 임금은 8개월 뒤에 받는 거예요. 아, 저는 적어도 당월 지급을 받고 싶은데 뭐 7월 달에 올린 원고에 대해서 7월 달에 정산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냐라고 물었더니 모든 작가님들이 이걸 지급이기 때문에 작가님만 특별 케이스로 당월 지급을 해줄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거 부당하다고 하는데 지급 받는 시기 그런 거를 작가들이 제 사정에 맞춰서 플랫폼과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저는 이 결제 수수료에 관한 계약서가 가장 불공정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플랫폼이랑 계약을 했을 때 제가 플랫폼에 수수료를 주는 거죠. 제작, 기타, 홍보, 그 플랫폼의 사이트 이용하는 비용과 저를 이제 기타 관리해 주시는 뭐 PD님의 뭐 조언, 뭐 피드백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한 수수료를 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카카오 페이지라는 플랫폼이 기다리면 무료라는 걸로 되게 흥행했잖아요. 근데 이 기다리면 무료로 독자님들이 보시면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작가한테 정산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무료로 서비스되는 이제 시식 같은 거잖아요. 만화가 기다리면 무료라는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작가의 수수료가 30이었는데 45%로 증가를 해요. 오히려 시식될 만한 작품은 제공하는데 수수료도 더 떼야 되고 이걸 기다리면 무료로 들어가면은 플랫폼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어서 독자를 더 끌어모을 수 있고 상부상조인데 왜 작가만 이렇게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가. 네, 제가 이제 직계약한 플랫폼에서는 들어가면 이제 그 제 작품에 대한 조회수랑 얼마나 팔렸는지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계약했던 한 군데는 그런 사이트를 운영을 하다가 없앴어요. 제가 연재하는 곳은 그림 밑에 약간 눈 모양 해가지고 몇 명이 보고 있다라는 게 뜨긴 떠요. 이 숫자가 매번 낮아졌다 하는데 그 기준을 저는 아직 모르거든요. 낮아지기도 한다고요? 네, 왜 희한하네. 희한해서 네, 그게 보다가 말았나요? 지금 동시 접속자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특이한데. 네. 그래서 이게 정산서가 발송을 하니까 실제로 100회 뭐 팔렸다 뭐 이렇게 하면 정말로 100회가 팔렸는지를 제가 알 길은 없어요. 바로 코믹스라는 곳이 있었는데 선인세가 제대로 나온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나중에 아예 밀려버리고 뭐 연락을 해도 연락도 받지도 않고 그 정산서를 제가 2번 받았어요. 콘텐츠 진흥원에서 분기별로라도 줘라. 근데 거기서 또 문제가 계약서에 수익 정산에 대해서는 적혀는 있지만 분배에 대한 적혀 있지만 어떻게 정산서를 줘야 되는지 정산서에 대한 기준이 안 적혀 있다고 그때 변호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놓치는 부분들은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얼마 전에 정산서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 권에 3,000원짜리 책이 4,000권이 팔린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금액을 정산받지 않았는데 1,000 얼마밖에 정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플랫폼에 들어가서 제 작품을 쳐봤어요.
한 권짜리 책을 쪼개가지고 여러 화로 나누어서 팔고 있었는데 그 중에 9편수가 무료였고 2화만 유료 편수였던 거예요. 저희는 그 한 달에 들어오는 정산서를 믿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작가가 도대체 이 정산서를 뭘 믿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불법 웹툰의 피해를 보시지 않은 작가님은 현재로서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림이 어느 순간인가 뭐 어디 사이트에서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랬어요. 그거 보고 싶으면 불법 사이트 있어. 글로 가서 봐. 괜히 돈 주고 오지 마. 이래. 난 그랬다니까 진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플랫폼에서 먼저 불법 사이트 대응을 하려고 하니 작가님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라고 먼저 메일이 왔어서 거기에 이제 협조를 하고 또 답이 오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그 이후에 뭐 어떻게 사후에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는 모르고 우선 플랫폼에서 전화했죠. 이런 사이트에 제 작품이 지금 올라와 있다. 대답은 없어요. 그거 뭐 해외에서 뭐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선 뭐 알고만 있을게요. 이렇게 전화 끊는 거예요, 그냥. 저도 플랫폼 쪽에서 한 게 작품 위에 이 작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긁어가지 마세요 이런 안내문 그거 하나 넣어준 거 외에는 플랫폼한테 뭔가 불법 사이트 대응을 전달받은 내용이 없네요. 그렇게 따지면 노동자인 예술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닐까요? 네, 뭐 음악가들은 노조도 못 만들겠네요. 노동자가 아니라기에는 이제 이 플랫폼의 지휘 감독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너는 사업자고 플랫폼과 동등한 협업 관계다라고 하기에는 계약서 자체의 가불 관계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작가가 종속돼서 일하는 그 관계가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요. 왜냐면 이제 연재 주기를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휴재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연재 분량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제 퀄리티나 뭐 그림에 대해서도 플랫폼에서 계속 이제 수정 요청이 들어오거든요. 저작권이 작가한테 있다고 해서 그 작가는 플랫폼과 계약한 기간 동안에는 그 저작권에 대해서 거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작권이 작가한테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작가가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좀 고용 형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신경한 발언이지 않나 싶어요. 웹툰이 노동 코드 자체가 없어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들어가면 내 직업 분류 웹툰 작가 저 아직도 프리랜서로 돼 있거든요. 사실 보면은 기관이 찾아보면 의외로 많은데 솔직히 어디에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용노동부는 아예 그냥 노동이 아니라고 뭐 해가지고 걸러낼 거고 전 진짜 쫓겨나봤어요. 고용노동부 들어갔다가 법률구조공단도 가니까 만화? 웹툰? 저작권? 이분들이 몰라요. 그렇다고 우리가 콘텐츠진흥원 가고 하면 자기네들이 또 우리는 강압성이 없다. 해결해는 중 마는 중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일은 하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걸로 많은 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정작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제1창작자인 사람들은 직업으로 인정조차 못하고 너네 프리랜서잖아 라는 말밖에 없어요. 웹툰 작가라는 직업은 사실 대한민국에 이게 존재는 하고 있나? 하는 의문이 사실 들어요. 예. 직업으로 인정 좀 해주세요. 지금 플랫폼은 계약서 자체가 그냥 표준계약서 탈을 쓴 거의 불공정 계약이에요. 진짜 문체부에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하하고 있는데 그거 실무에서 아무도 안 쓰거든요, 진짜. 설문지로 백날 물어봐요. 과연 지금 작가님은 표준계약서를 통해서 계약을 하고 계십니까?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이 플랫폼에서는 순수익이라고 쓰지만 어떤 플랫폼에서는 그냥 수수료라고만 쓴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의 종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작가들이 이 계약서만 보고도 이 수익 정산 배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계약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끔 단어를 조금 더 통일되고 명확한 계약서로 작성을 해서 그거를 모든 플랫폼이 지킬 수 있게 요거를 권고사항에서 강제로 바꾸지 않으면 변화하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가들 밑에 안전망 깔아주는 거 정말 기본적인 건강 1년에 2번이라도 유급으로 좀 쉴 수 있거나 왜냐면 저희는 쉬는 그 순간 돈 못 받잖아요. 그죠? 플랫폼 입장에서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휴재에 대해서 확실히 기준만 좀 마련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후배분들이나 동료 작가분들이 좀 안심하고 쉴 수 있고 병원 갈 수 있고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그거부터 일단 됐으면 좋겠어요. 정산서 통합망이라든지 표준계약서 개정 및 의무화라든지 국가가 할 수 있는 걸 해주면 작가들은 열심히 뛰어서 더 좋은 작품 만들고 지금의 콘텐츠 강국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부탁드려요.